제가 잡은 주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저희 그 속담처럼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또 아무리 융합력이 뛰어나도 결국은 꿰어내어서 실제로 결과물로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새로운 어떤 콘텐츠, 새로운 문화 또 저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필요한 혁신 시대에 필요한 또 새로운 인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구술이라는 것이 저는 창의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깨어내는 힘, 이것이 이제 융합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창의와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요즘 그 어머님들 또 자녀 우리 분들 뭐 학교나 주변에서 많은 얘기 듣는데 뭐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도래오는 창의 융합의 시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이참에 좀 공부를 좀 하는 중인데 한번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실제로 자녀들과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뭐 요즘 뭐 인공지능, AI, 뭐 빅데이터, 네, 또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뭐 드론, 뭐 여러 가지 융합형 콘텐츠, 그 IoT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전문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전문 지식들이나 전문 아니 선진 기술들이 실제로 세계 4차 혁명을 만들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미는 저의 삶, 그다음 저의 가치, 저의 목적, 저희 생활, 제 주변이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흐름이죠. 예, 그 흐름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에서 가장 요즘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융합이라는 키워드와 초연결이라는 키워드의 단어들이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융합하고 새로운 이종 간의 학문, 세종 간의 이종 간의 어떤 장르들 혹은 전공들을 엮어서 새롭게 해석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에서 요구되는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그 미래가치 트렌드를 가장 이렇게 지표를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계 10대 기업 트렌드를 보면 그 가치를 좀 알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도에는 대부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 1, 2, 3위를 다퉜습니다. 대표적인 게 엑스모빌 같은 회사고 또 하나가 금융업 이런 중심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더 돈을 많이 벌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 분야고 탄탄한 기업이어서 이렇게 1, 2, 3위를 다루던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 애플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좀 아시나요? 아니면 아마존이라는 회사. 예, 사실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공유하고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내는 그런 회사들이 현재 혁신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이제 기업 가치들이 높은 회사들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회사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도전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과 사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혁신이다. 끊임없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래서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업 문화 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으로 도전을 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알파고와 장기를 둔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대결을 보셨을 거예요. 세계적 이슈가 됐고요. 졌죠. 결과적으로는. 그 알파고에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의 위기가 결국 뭐냐면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문명의 사회, 4차 혁명 이후의 시대는 그럼 인간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의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실제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땐 지금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직업 중에 대부분들은 사라지는 직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도래하고 기존에 있던 직업들 중에는 일부 기계가 대신한 일로서 소멸의 과정을 맞는 직업군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의 직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시대는 나의 직업을 직접 만들고, 예, 또 나의 직업을 나의 꿈을 위해서 직접 창업을 하고 창직을 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했다는 것이 핵심일 거예요. 예, 그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창업 창직 혹은 뭐 그 이유를 넘어서 사회 혁신을 이뤘던 분들이 좀 계시죠. 그 대표적인 게 많이 나오는 분들이 뭐 요즘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다빈치형 사고, 예, 더불어서 우리 세종대왕 같은 분도 사실은 인문학과 과학을 통합을 통해서 어떤 그 조선 사회 문화 융성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리더시죠.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대표적인 롤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사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열려져 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무엇이지? 라고 문제의식을 하고 비판하는 창의적인 비판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미래 가치형 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게 가장 공통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결국은 선행된 학습을 통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혁신과 사고를 이루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리고 그 과정이 스스로 아이들에게 창의 융합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어떤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그리고 그 생각의 시작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참 창의적이었네,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칭찬해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 어느 겨울인가 한옥마을에서 저희 스튜디오가 있어서 한옥마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좌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좌우축에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라고 두 축을 만들고 위아래축으로는 밤에 있는 것과 낮에 있는 것 이렇게 나눠보고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 안에 있는 다양한 전시, 문화, 공연, 콘텐츠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옛것을 중심으로 보존과 계승을 하는 콘텐츠, 보통 낮에 시연되고 낮에 공연되고 낮에 체험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한옥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3대 문화관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그런데 이제 해질 무렵 땅거미가 치고 밤이 되면 모든 체험 행사, 공연 행사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의 한옥마을은 한옥마을이 아닌가? 이 저한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가장 공통적인,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이 한옥마을엔 꼭 옛것만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지금 현재 전동성당과 풍남문의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게 된 그 킬러 콘텐츠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한옥마을에 와도 밤에 아름다운 무엇을 볼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가장 전통적인 기반 안에 가장 최신의 것, 가장 멋있는 것을 뭘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했던 것이 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가장 전통적인 기법 기반 안에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얹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했을 때 저는 이제 전동성당과 풍남문은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사적이고 전주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재이거든요. 이 문화재의 경관과 문화재를 파사드를 삼아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아트를 펼친다면 참 좋겠다. 근데 그 기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었어요. 여기 영상을 지금 잠깐 하나 보실 수 있는데 작은 운동화예요. 작은 운동화에 저희 강연할 때 쓰는 보통 프로젝터들 있죠. 그런 프로젝터들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 쇼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예, 제가 2001년도부터 이런 어떤 새로운 그 미디어 툴을 활용을 해서
그 성당의 외벽과 문화재 외벽을 활용해서 쇼를 한다면 멋진 새로운 야간 경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접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동성당 자체가 엄청 큰 건물인데 천고가 그래도 38m 이상 되고 좌우 19m 이상 되는 큰 건물인데 매일 가서 쏴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로 작게 81대 1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일일이 만들어서 매일 밤 저희끼리 스킬을 연습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를 전동성당에 쌌다면 이런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연출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때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없어서 저희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시거나 기술을 자문해 주시거나 실제로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전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인가 매일 밤 그냥 저희끼리 포기하지 않고 기술력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됐죠. 때가 돼서 그 실제로 전동성당과 풍남문에 저희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왔던 것들이 주변 분들이나 전주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생각을 어디서 어떻게 했어라고 질문해 주셨잖아요. 간단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시작하지 않아요. 저한테 스스로 묻고 내 주변에 있는 관심에 제가 집중할 때 새로운 질문이 저한테 옵니다. 예, 결국은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새로운 생각에 대한 창의력은 발휘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정해진 길을 가는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게 창의력입니다. 정해진 길 아닌 막힌 길 아니면 비좁아서 갈 수 없는 길 아니면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문제에 내 앞에 도래했을 때 그 길의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일을 갈 때 잠깐 주춤하고 멈출 때가 있어요. 예, 가로막혔거나 비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길.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을. 이 길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고 이 길을 어떻게 뚫어볼 수 있는지. 이때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면 뭐예요? 예, 아까 저희 강의의 주제가 구슬도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예, 결국은 창의를 어떻게 융합하느냐. 그 융합의 핵심이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보단 이제는 융합을 통해 엮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꿰어낼 줄 아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SNS 또 혹은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24시간 언제나 타인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반대로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그 단어 속에 그 자기들의 의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는 그 이야기들 중에 그 내용 중에 그 인물 중에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조합하고 묶어내느냐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정보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아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핵심만 엮어낼 줄 아는 힘만 있더라도 세상의 방향성 혹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혹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창의력은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융합력은 절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답이 들었어요.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내재되는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내 밖의 것, 내 주변의 것이 섞일 때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적 사고를 한다는 건 내 주변을 잘 볼 줄 아는 관찰의 힘과 그것을 찝어낼 줄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을 찾지보다는 내 주변을 많이 돌아보시고 실제로 집중하시고 관찰해 보신다면 그 융합의 열쇠를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케이스 중에 저희 경험을 하나 보자면 드론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수 있는 공연, 융복합 공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연을 런칭해 봤는데 부족함이 많았죠.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 드론 공연을 계기로 제가 깨달은 것이 협력과 융합의 관계였어요.
예, 실제로 전문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드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하고 제어하고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부터 아트 디렉팅을 할 수 있는 뭐 전문가들, 또 실제 공연이기 때문에 무용, 무대, 조명, 음향, 다양한 스태프들, 더불어서 거기에 출연하시는 출연자들을 포함해서 한 76명 정도의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핵심이었냐면 이 76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드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는 드론을 가지고 이런 거 할 거야. 결국은 76명의 생각이 하나로 모였을 때 저희가 뭔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드론을 통한 융복합 공연이 만들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어떤 분은 내가 할 것만 하고 싶어 해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 다 같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항상 비판적이세요. 아니 부정적이세요. 이런 76명들의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나의 바구니에 담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 동안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결국은 새로운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새로운 걸 함께 도전하고 있는 이분들과 어떤 협력의 관계와 융합의 관계로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경험들을 느끼게 했던 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혹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열쇠를 풀기 위해서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열쇠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방식의 협력, 새로운 방식의 도전 과제의 열쇠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 과정 하나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그것이 창의와 융합이 더 중요한 시대는 창의융합 시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면 되겠어요? 뭐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좀 좋아하는 영상인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MIT 공대에 다니는 또라이 2명이 있어요. 이 또라이 2명들이 아파트의 어디 비밀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전기를 만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죠. 예. 네. 그 멀리 건물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뭔가 컴퓨터를 켜고 뭐 안테나를 연결하고 있고 뭐 와이파이를 잡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뭔가 엉뚱깽뚱한 일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건물 자체를 해킹을 해서 갤럭시 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볼 때 이 영상부터 먼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엉뚱깽뚱함이 새로운 혁신을 이룰 것이다. 그 엉뚱깽뚱함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가능하다면 그런 교육안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준다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보자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아이들은 어쨌든 엉뚱깽뚱합니다. 그러니 일률적인 교육 방법론은 통하지 않아요. 예, 그런 제한과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건 학원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그걸 몰입할 수 있는 시간만 주세요. 예,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 마시고 가장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몰입된 시간과 함께 질문이 나온 자기 질문을 주변과 협력하게 해주세요. 예, 기다리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게 하고 고민을 소통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세요. 맨 마지막은 직업을 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놀이처럼 하게 놔두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 직업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회사를 차려요. 자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직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 3가지만 어머님들께서 꾸준하게 아이를 위해 지켜봐 주신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예, 새롭게 창의와 융합을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간과 협력에 대한 배려와 마지막에 일을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